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가격의 움직임, 추세, 지지저항, 파동과 패턴 등을 통해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스마트머니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코프로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저점을 깼는데 깨자마자 들어올리고 또 깼다가 들어올리면서 흔들고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연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가 10년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2017년에 돌파하면서 최고 270% 상승을 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2년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급등을 시작하더니 2년 동안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무려 1년간 최고 1390% 급등이 나오다가 7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조정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보면 강한 상승, 조정, 강한 상승, 조정, 또 강한 상승, 조정입니다. 직전에 조정받을 때 어디서 지지받았나요? 연봉의 5위평을 찍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상 최악의 경우 연봉의 5위평을 찍을 수도 있다. 무조건 찍는다가 아니라 연봉의 5위평을 찍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연봉에서 볼 수 있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대세 상승 살아있다. 연봉상 대세 상승에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23년 2월 달에 그 당시 사상 최고가 부딪혔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고 7월까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조정인데요. 상승의 각도와 하락의 각도를 보면 상승이 압도적으로 강한 걸 볼 수가 있고 하락의 각도가 작년 7월 고점 이후의 하락보다 반등 이후의 하락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 조정은요 3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ABC 파동이라고 하는데 A, B, C 파동이죠. 그래서 지금 조정 3파 ABC의 후반부다. 물론 후반부이지만 이 후반부가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BC의 후반부 어딘가라는 것은 월봉 차트상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1년도 상승이 세게 나오다가 22년도 조정에서는 월봉상 22평을 깨려다가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봉상 22평에서 분명히 한두 달 반등이 나왔었는데 월봉상 22평을 깨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지지받았던 월봉의 22평은 한 번은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9년에도 보면은 하락이 쭉 나왔는데 앞에 상승 대비 완만한 하락이 나왔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됐나요? 우하향 중인 월봉의 22평에서 분명히 부딪히고 여기도 윗골이 달았죠. 부딪히다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다시 대세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더라도 월봉의 22평에서는 한 번은 저항을 받는다라는 부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강력한 상승, 조정,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 상승 대비 완만하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죠. 그래서 ABC의 변형입니다. 전형적인 ABC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처음에 하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하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또 하락. 그런데 하락이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직전 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었잖아요. 지난 월요일 코스피가 장중 10%, 코스닥이 장중 13%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다가도 긴 아랫꼬리를 만들고 전저점을 일시적으로 깼지만 전저점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라던가 시장 급락이라던가 또 테슬라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분 등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가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회색선이 주봉의 122평인데요. 주봉의 122평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깨려다가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깨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깨지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깨려다가 일단은 전저점 부근 지키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주봉상 나타난 거죠. 그럼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봉 차트상 1차로 5위평을 올라타야 되고요. 빨간색 5위평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5위평을 올라타야 됩니다. 일단 빨간색 5위평을 올라타야 단기 하락이 일단은 멈춘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노란색 22평인데 주봉의 22평에서 상승 추세 중에는 2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었죠. 분명히 한 주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 꺾이고 나서 22평이 저항이 됐고 노란색 22평 저항이 됐고 또 여기 노란색 22평에서 저항이 됐고요. 다시 또 22평에서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5위평을 올라타고 22평을 캔들 몸통으로 확실히 올라타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녹색선 60주 2평 언저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근데 60주 2평도 우하향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60주 2평 부근에서는 또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봉 차트 상으로는 최근에 단기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박스 하단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급락하면서 깼는데 바로 회복하는 모습은 시장 급락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손절 매물을 받아내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그거는 찐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물을 털어내고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을 만들고 상단 부근으로 올라와서 살짝 눌렸다가 돌파하면 트랩 돌파, 찐 돌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러면 기본 목표치가 박스 높이가 기본 목표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봉상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회색선 121선과 박스 상단을 대량 거래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일봉 박스 돌파 전에 뭘 해야 돼요? 21선과 61선이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녹색선 61선에서 저항받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노란색 21선에서도 저항받는 모습, 여기도 21선, 61선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 장중 윗꼬리가 달렸는데 일단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12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리고 121선 박스 상단 언저리에서 눌렸다가도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 박스 높이만큼 올라가고 그 박스 높이의 목표치가 대략 우하향 중인 241선 언저리가 돼서 24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월봉 차트상 강력한 상승 이후에 상승 대비 완만한 ABC 조정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고 후반부긴 하지만 여기서 월봉상 한 개, 두 개, 세 개 더 가격 조정이든 최근에처럼 약간의 횡보 조정성이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단할 수 없고 일봉과 주봉 흐름을 확인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ABC 조정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위에서 사서 물린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언제가 될지는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하반기 언젠가는 ABC 조정의 후반부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연봉, 월봉, 주봉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박스 상단을 높여야 된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예요?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특히 최근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일봉상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면 그 전에 선제적으로 21선과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격의 현재성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확률이 높은지 예측하는 것인데 예측하되 예단하면 안 됩니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최근 저점을 깰려다 회복하고 깰려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의 연봉 차트인데요. 2년 강하게 올라가고 1년 쉬고 다시 1년 강하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올해 조정받고 있는데 연봉의 5위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봉의 5위평 부근에서는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월봉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강력한 상승이 있었고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N자, ABC 조정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좀 안타까운 거는 22평에서 앞서서는 지지가 나왔었고 일시적으로 깼지만 빨간색 5위평이 노란색 22평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22평에서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세 번째 반등 시도 아래꼬리 달렸죠. 그런데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22평은 저항으로 한 번은 작용할 확률이 높은 거고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상승할 때도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앞에서 이렇게 저항받은 자리가 비슷합니다. 대략 15만 6천 원 그리고 14만 2천 원인데 대략 15만 원 부근이죠. 그래서 이번 저점이 16만 4천 원인데 조금 더 빠지면 이제 15만 원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거나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악재가 한번 나오면서 빠진다면 이 월봉상 저항 받았던 자리가 지지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요. 항상 하락이 하락, 반등, 하락 3파 형태로 내려와서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내려오면 하락 3파의 후반부고 저지바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 위에서 사서 물린 사람이 지금 손절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월봉상 저지바 부근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또는 물려있던 사람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죠. 물타기를 하더라도 매수 근거가 강한 자리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수 근거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일봉상 지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신규 매수든 또는 물타기 추가 매수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봉 차트인데요. 이것도 로그 차트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으로 세게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 반등, 하락이죠. 단순하게 파동으로 23년 이후에 상승 3파가 나왔고 23년 7월 고점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왔고 그 3파, 하락 3파 안에 또 하락 1번, 하락 2번, 하락 3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BC 조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하락 3파의 후반부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월봉상 저지바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바닥을 만들면 상승이 세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더라도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혹시나 시장이 흔들리거나 2차전지 관련 일시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을 때 흔들 때는 오히려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리는 게 높은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시장이 코스닥이 13% 급락할 때 같이 11% 급락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 에코프로 BM이 상승이 전환되려면 일단 최근에 이 저항받은 자리, 어쨌든 최근에 하락하고 일시적인 반등, 다시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마침 20만원 라운드 피겨인데요. 그러니까 20만원 전고점을 대량거래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일봉상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만원을 돌파하면은 주봉의 22평까지 일단은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의 22평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으니까요. 2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주봉의 22평을 일단은 경신하게 되는데 그때 주봉의 22평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주봉의 22평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다음 주봉의 62평 우하향 중인 녹색선 부근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 이 앞에서 주봉의 62평을 일시적이지만 깼다가 올리고 또 여기서도 깼다가 올렸는데 이번에도 주봉의 62평을 경신했다가도 빠질 수 있다. 저항의 힘이 한 차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캔들을 더블 클릭하고 속성에 들어가면 로그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로그 차트가 되는 거고 체크 해제를 하면 일반 차트가 되는 건데요. 23년도에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 파동이 나오고 다시 또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는데 이 앞에 상승 파동보다 더 세게 더 많이 올라가다가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큰 상승 3파가 나오고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조정이 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단기 흐름이 전환이 되는 거고, 하락이 세게 나온 상태에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면 이게 반등 3파입니다. 그러면 강한 하락, 반등, 다시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그런 하락 3파의 기본 원리, ABC의 원리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파동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주식에 내 소중한 돈을 묻어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상승, 조정, 상승한 만큼 상승이 나와서 저항에 부딪히면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나간 차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12월 당시에 유튜브에서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하락에 대한 반등이 상승, 조정, 상승 3파로 나오고 저항에 부딪히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랑 결국 아까 설명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 나오고 이제 지지가 되면 다시 이 상승의 힘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지 영역에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2차전지가 없지만 2차전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차전지주가 안정이 되고 상승이 나와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야 시장도 더 좋아질 거고요.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안타까운 것이 앞에 봤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과는 다르게 이 6월 저점을 깨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단기 흐름이 좀 약한 상황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22년부터 23년까지 큰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하락, 반등, 하락으로 역시나 하락 3파 ABC의 후반부인데요. 그나마 좀 이제 기대해 볼 것은 20년 고점과 21년 고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점 저항에서 22년에 분명히 부딪히다가 돌파했고 그 저항이 23년 1월 달에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또 이 월봉 차트상 녹색선 62평선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하게 저항받던 자리, 저항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 시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자리가 대략 18만원 부근이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17만 6,500원이고요. 그 다음 이 앞에서도 보면은 저항이었던 자리가 저항 받으려다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로 바뀌었고 2020년에 다시 한번 지지가 됐는데 그때 녹색선 62평이랑 겹쳐 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녹색선 62평과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되고 지지로 바뀐 자리 저지바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도 있고 상승 추세로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반등이 한 번은 세게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깼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봉 차트니까 거기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일시적으로 깼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 부근에서는 어쨌든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월봉 차트상 이 지지 근거가 강한 자리를 주봉 차트로 확인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는 흔들다가도 급반등이 한 번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거기서 반등을 했다가 반등에 그치고 다시 깨고 내려가는 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주봉이니까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려면 수주가 걸릴 거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이 부근에서는 어쨌든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 검정색 선 주봉의 242평도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아까 월봉에서 봤듯이 이 저지바도 지지 근거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영역으로 보고, 이 영역에서는 지지 후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봉 차트상 그 자리를 체크해 두고, 일봉 차트상 지지되는 모습, 지지 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월봉 차트로 판단했을 때 에코프로가 세 종목 중에 가장 강하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PM, 세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 강도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서 혹시 물려있는 사람은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고, 반대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앞에가 저항이었죠. 저항받고 빠졌죠. 또 저항 받았죠. 윗꼬리 만들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돌파하면서 세게 올라갔고, 그 자리, 저항받던 자리 처음 내려왔을 때 급반등이 나왔죠. 2개월간 양봉이 나왔고, 다시 그 자리 내려왔을 때 또 양봉이 한번 세게 나왔고요. 또 그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7월 달에 깨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밑에서 반등을 해서 그 자리 올라가면 그 부근은 뭐가 되겠어요? 저항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처음 그 자리 도달했을 때는 저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 관점에서는 보유자 분할 매도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주봉상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네, 여기 저항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나왔던 자리, 처음으로 그 자리 부근으로 갔을 때는 한 번은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단기 대응할 사람은 그 부근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LNF는 월봉만 짧게 보겠습니다. LNF는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약한데요. 강한 하락, 반등,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122평, 월봉의 122평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 월봉의 122평 부근에서 흔들다가 바닥을 만들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월봉의 122평과 이 앞에서 2개월간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돌파 후에 여기 지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꼬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월봉상 122평 부근에서 또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 부근에서 하락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강한 매수세 유입이 돼야 상승을 세게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 체크를 해둬야 되겠고요. 그 자리에서 일봉상 의미 있는 움직임, 바닥 패턴, 대표적으로 W 패턴, 이중 바닥, 역해숄 등의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엔캠입니다. 엔캠이 올해 1, 2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4월 초에 급등했다가 고점을 만들면서 삼산, 해숄유를 만들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봉을 보면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긴 윗꼬리 두 방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 석별형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만으로 양봉, 도지, 음봉, 석별형이 나와서 주봉상 단기 고점 시그널이 강한데, 이 앞에 긴 윗꼬리 두 방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를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 석별형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월봉을 보면 이 과거의 사상 최고가 13만 6천 원인데요.
1월 달에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2월 달에 폭등이 이어졌는데 제가 1월 28일에 유튜브 영상에 올렸죠. 2차 전지주 중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이다. 2월 최선호 관심 종목 중 하나다. 1월 28일 관심 종목 영상에 올렸었고 그때 돌파를 하면서 2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 과거의 사상 최고가 이 13만 6천 원이 1월 말에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돌파가 되면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3만 6천 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바로 그 자리 근처로 내려오면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봉의 62평에서 일단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봉의 62평 깨지면 13만 6천 원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13만 6천 원을 일봉 차트로 확인해 보면 1월 달에 저항 받다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혹시 이 자리 부근으로 내려와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일봉 또는 그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 그런 게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 또는 이중 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 엄청난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에코프로 머티가요. 6월 초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다가 단기 반등이 세게 나왔었는데 그 자리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자리입니다. 상장 초기에 상한가를 갔었고 갭을 만들면서 또 상한가를 갔었고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의미 있는 갭자리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연속으로 도지가 나오면서 매물을 흡수하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엔캠도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지지 받는 모습 그러면서 5일선 회복하는 양봉, 5일선 터닝 양봉, 오터양 같은 것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관련주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차트 공부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종목은 다음에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